안녕하세요. 여수1번입니다.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인플레이션 정점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 TQQXX는 어디까지 상승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달러가 약세가 되는지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유가 원자재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준의 방향이 돌아섰는가 안 돌아섰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양호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6월 1일 양적 긴축이 시작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 피크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.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기술주에게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기술주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이 영향도 조금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가와 원자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. 이번에 PCE가 발표가 좋게 나왔지만 식료품과 이 유가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.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CPI 발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연준의 방향, 달라진 거 없습니다. 연준의 방향은. 연준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지 않았나. PC라는 이 원인들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.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기업 실적이 양호할까. 이제 2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기술주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. 왜냐하면 중국이 봉쇄를 했고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수출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양적 기축을 시작한다. 이거는 좀 좋지 않죠, 아무래도. 왜냐면 돈을 지금까지 쭉 풀다가 이제는 돈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렇게 나뉘는 게 상승장과 하락장이 나뉘는 게 돈을 계속 풀었을 때는 아무래도 상승을 할 확률이 많고요. 돈을 조이기 시작한다. 앞으로 조일 것이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살짝 올라가다가 떨어졌지만 아직 정확하게 인플레이션 피크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왔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. 아니면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.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달러 인덱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환율이잖아요. 환율. 제가 1250원, 1220원대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1250원까지만 환전을 하시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환전하실 분들은 분할 환전을 하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몰빵해서 환전하는 건 좋지 않다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조금씩 환전하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몰빵해서 환전하는 건 좋지 않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원유값은 지금 130불대까지 올랐다가 좀 다시 117불까지 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원유가 결국에는 이 전쟁에 원유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조심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유에 관련된 회사들, 그 원유에 관련된 주가들이 빠져야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지금 원유 쪽에 많은 돈이 지금 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주로 돈이 오려면은 아무래도 이 원유에 관련된 주가들이 하락을 해주면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
이제 미국 고용시장이 점점 정점을 통과했고, 연준이 긴축 강화, 하향되나,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, 고용시장이 이렇게 다, 이런 식으로, 이제는 정점을 통과했고,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않겠다. 이런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, PCE, 데이터는 안도감을 더했습니다. 전년 대비 4.9% 상승에 5.2 상승했던 3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도달해서 내려가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면 실제 인플레이션 방향을 알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이 부분들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환율은 1230원대로 내려왔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깨는 환율의 하락이 위에 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. 뭐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또 PCE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끝날 수 있다. 6월 3일 정도에 뭐 끝난다.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. 지금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 봉쇄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달러화는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에 연준의 매파적 행보 근거를 약화되자 하락했다. 이렇게 늘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. 이런 모습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국 물가 상의 고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연준은 정책 우려는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패드워치는 올해 말 예상 금리 기준은 5월 초 2.75에서 3%에서 현재는 2.5에서 2.75로 낮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더 금리 인상이 낮아질 수 있다. 뭐 이런 호재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11,000대까지 떨어졌다가 12,000대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얘기했던 10,000대, 8,000대까지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도 올 수 있다지 바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 때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라와주고 다시 떨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에서 지금 몰빵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10,000대도 그리고 8,000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13,000대에서 13,600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느냐 단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TQ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때도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분할 매도를 TQ는 하였습니다. 52불부터 62불까지 하였고요. 여기서는 쭉 안 사다가 언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죠? 35불에서 26불 사이까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. 여기서 예수금의 20%를 써가지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올라왔을 때 지금 평단이 28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35불부터 26까지 동일한 비중이 아니라 35는 1, 34는 2 이런 식으로 26은 10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은 28 정도가 완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33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셔도
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분할 매도를 예상하는 게 40불 그리고 50불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. 40불부터 50불까지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쭉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한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쭉 영상을 보시면서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한 영상을 보시고 너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?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. 제가 35불부터 26불까지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예수금의 20%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거기서 몰빵하지 말라는 거고 밑에가 와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나중에 또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무조건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셨다면 올라가면 다시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XXL도 마찬가지입니다. 22불부터 제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여기도 언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왔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요. 22불부터는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들 앞에 다 찾아보면 나와 있고요. 한 영상도 지우지 않았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22불부터 쭉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30불부터 39불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45불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실시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0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5불까지 쭉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ULZ나 FNGU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기는 저희가 분할 매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QI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 부분 64불부터 쭉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. 여기서 쭉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더라도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SO도 59불부터 쭉 매수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쭉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는 매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애플은 보시면 저희가 여기 157불부터 쭉 매수를 하면 좋다. 그리고 132불까지 이렇게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엔비디아도 239불부터 쭉 여러분들이 매수를 여기서 쭉 해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. 그래서 쭉 올라가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소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288불부터 쭉 매수를 해왔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246불 이하로 내려올 때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테슬라는 저희가 1000슬라 될 때 여기 사지 않는다 800슬라가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 800슬라부터 와서 어느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660에 한번 매수를 하면 좋겠고 522불까지 올 수 있다 했지만 522불은 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800에 한번 700에 한번 그 다음에 660에 한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가 됐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500불 때까지 522불 때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쭉 상승 전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